네, 오늘 다룰 이슈는 이 4천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갖고 있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서류를 떼고 또 뭐 복사를 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전자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좀 바꿀 것인가를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1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매년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고 봤을 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청구가 복잡해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허윤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청구하지 않는 미청구된 실손보험금이 뭐 매년 몇 천억씩 나온다는 게 청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부 소비자들은 그렇게 인식하실 수 있고요. 네네. 실제로 그게 복잡해서 청구 안 한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 또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이긴 하죠. 1억 626만 건이거든요. 청구 건수 기준으로. 그다음에 지급보험금이 12조 9천억. 그리고 보유 계약건 같은 경우가 3,565만 건이고 보험료 수익이 뭐 13조 1,000억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네. 지급 보험금 기준으로 12조 9천억인데 청구 안 되는 보험료 액수가 2,535억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1.97% 정도가 청구되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청구되지 않는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 그룹 안에서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다 이런 소비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그게 그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전체의 한 2%에 네. 부족한 네, 밖에 안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네.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권혁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찾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살펴본 조사에 의하면 2021년 녹색 소비자연대 소비자와 함께 금융소비자연맹이 상기단체가 코리아 리서치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보험금 진료 금액이 적어서가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리고 증빙 서류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의 등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즉 청구하지 않은 이유가 복잡해서라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이고 물론 그 금액은 전체 구성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퍼센테이지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미비한 금액들이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당한 보험료를 내고 지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손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박정 교수님? 예, 뭐 저도 실손보험 가입자로서 제 이용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마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허들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뛰어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한 절차를 다 거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 저에게 오니까요. 하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자신이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 실손보험에서 청구되지 않은 한 2천억에서 3천억 사이의 금액들 대부분은 소액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걸 실제 청구하다 보면 정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실손보험 한 건을 청구하려면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4개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 4개의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는 병원에 서류를 떼러 가면 그 서류를 떼는데 또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진단서 같은 경우일 수 네네. 있죠. 그러면 이 비용을 또 내서 그걸 받는다. 그럼 내 수익이 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물론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앱 같은 걸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앱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만 의료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럼 이 앱을 네. 통해서 도대체 뭘 클릭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사실 일반인들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소액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청구가 안 된 건데요. 앞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금융권에서도요. 내 소액 통장
통장 잔고들이 여기저기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왜? 소액이니까요. 네네. 그런데 은행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에서 어떻게 처리했나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그건 고객의 돈이잖아요. 고객의 권리이고 그래서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선진화해서 소액 그 계좌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던 조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전체에서 2%를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것도 분명 누군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성을 띠는 게 맞아 보입니다.